1994년 5월 1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아들이 사람을 죽인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 사람을 죽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한 아버지. 아버지는 전날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학이 넘어 전해진 아들의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자기가 한 여자아이를 납치해 데리고 있다가 죽여서 자취방 장롱 안에 넣어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들의 검거 작전에도 함께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하니 울산시 중구 성남동에 있는 주리원 백화점 앞에서 만나자는 아버지의 말에 약속 장소로 나온 사람은 중구 유곡동에 살던 당시 나이 29살 전석재였습니다. 이미 미성년자를 성추행해 전과이범이었던 전석재. 그는 아동 납치 및 살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고 범행을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전석재의 말대로 자취방 장롱 안에는 청테이프로 입이 막힌 채 죽어있는 여자아이가 발견됐습니다. 이 아이는 5일 전 실종된 같은 동네에 살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수학여행을 앞두고 참가비 3만 원을 들고 등굣길에 나선 조 모양.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생각에 들떠있던 조양은 전석재에게 납치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전석재의 입에서 나온 사건 이전 말은 이러했습니다. 1994년 4월 26일 아침, 전석재는 담배를 사기 위해 동네 구멍가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수학여행 참가비 3만 원을 들고 학교로 가던 조양과 마주쳤습니다. 당시 무직으로 한푼이 아쉬웠던 전석재는 물어볼 것이 있다며 조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둘은 동네에서 종종 마주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양은 아무런 의심 없이 전석재를 따라 나섰습니다. 자취방에 도착하자마자 전석재는 아이의 손에 쥐어 있던 3만 원부터 빼앗았습니다. 조양은 그제서야 위험을 감지했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학교에 간다던 아이가 돌아오지 않자 조양의 아버지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 사이 몇 차례 전화를 받았지만 전화는 아무 소리 없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차라리 아이를 납치했다며 돈이라도 요구했다면 뭐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부모님의 답답함과 딸에 대한 걱정이 커져가는 사이 전석재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라며 아이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위협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가둬둔 채 닷새 동안 무려 9차례나 몹쓸 짓을 했습니다. 딸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부모님의 바람과는 달리 전석재는 결국 조양을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장롱 안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전석재의 목적은 돈을 빼앗는 것이었지만 어쩌면 처음부터 아이를 죽일 생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전석재는 아이의 시신을 남겨둔 채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범죄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줄 거라 믿었던 전석재. 하지만 전석재의 아버지는 주저없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엄청난 범죄를 감싸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이 자취방에 도착했지만 이미 전석재는 도망가 버린 뒤였습니다. 강제로 문을 따고 집으로 들어가 장롱 안을 열어본 경찰은 참혹하게 살해당한 조양을 발견했습니다. 조양의 입과 손발은 청테이프로 감기고 머리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으며 몸 전체가 이불에 꽁꽁 싸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전석재는 손에 돈을 쥐고 가는 조양을 보고 부잣집 아이라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2건의 전과가 있는 전석재의 목적이 단순히 돈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전석재는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명을 살해할 경우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던 당시 분위기와는 다른 판결이었습니다. 법원은 살해당한 피해자의 수보다 범행 수법의 잔혹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돈이 없어도 할부로 끊어 꼬박꼬박 건강식품을 챙겨 먹을 정도로 자기 몸은 아꼈다는 전석재. 다른 사람의 목숨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전석재는 지금도 부산구치소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우리의 피 같은 세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석재와 같이 사형을 선고받고도 미집행 상태에서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형수는 모두 58명입니다. 전석재의 사진이나 영상이 언론에 공개된 적은 없지만 같은 구치소에 있었던 BJ 상만은 전석재가 정말 악마같이 생겼다며 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전석재의 안경 속 눈빛이 너무나 섬뜩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현재 나이 59살. 구치소 안에서도 모범수가 아닌 문제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전석재. 약하고 여린 어린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도 모자라 소중한 목숨까지 빼앗은 잔혹한 범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그 마치 경제적 목적이 주된 범행 동기인 것처럼 주장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과거 유사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 유괴 후에도 실제 피해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반면에 피해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행을 수차례 반복했고 가해행위가 잔혹했다는 점 등은 이 사건이 경제적 목적보다는 성적 목적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운 것은 살해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두려움을 느꼈던 범인의 심리가 반영된 행동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범인이 그 본인의 부친에게 범행을 먼저 시인하고 경찰에도 자백을 순순히 한 것은 당초 성적 충동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살인까지 저지른 그 본인의 행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자포자기하는 마음과 일말의 양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또는 본인의 추악한 의도까지 드러나는 것은 두려웠기 때문에 성적 목적의 납치살인이 아닌 돈을 요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한 일종의 위장 진술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고장 13살의 나이에 한 줌의 재가 된 조양. 조양의 억울함과 유가족의 슬픔은 보상받을 수도 원래대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하늘나라에서는 부디 아픔 없이 행복하길 바랍니다.